야근 많이 하고 야근 안 하면 약간 눈치 보임. 야근이 기본값, 야근을 조장하는 분위기. 야근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휴가 쓴다. 저는 옥상을 좀 자주 갔었거든요. 여기서요? 근데 그냥 옥상으로 따라오래가지고 너무 큰 기대는 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꼰대는 바로 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규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승래 기술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국 행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버린 좋지만 꼰대력 말레미. 꼰대력. 최근에는 행정부서 위주로 젊은 꼰대물이 급증. 제 이야기는 아직 아니겠죠. 보수적인 상사와 문화가 살짝 불편. 하지만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 전기 탑티어, 오너십 가질 수 있는 곳, 자유로운 복장, 상사분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유지하려고 하심. 누구인지 궁금하다. 되게 훌륭하신 분인 것 같네요. 사실 제가 그 MBTI가 ESTJ인데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행정부서 위주로 젊은 꼰대물이 급증. 제가 봐도 약간 좀 지적을 후배들한테 하는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 선배들 말 들으면 옛날에는 엉망진창이었다. 지금은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 보기에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나아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보면 못 볼 꼴을 많이 봤었겠죠 다들. 그렇죠. 거기 보면 양반인 수준이라고도 생각을 사실 하고, TV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뭐 조인트 깐다고 하는 문화? 옥상 불러가지고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옥상. 이런 문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인트는 아니지만 옥상을 좀 자주 갔었거든요. 여기서요? 근데 그냥 옥상으로 따라오래가지고 저희가 신입 때 옥상 가서 어깨동무 하더니 갑자기 뭐가 보이네요. 그래서 저희 시험 설비랑 전경모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이거 다 네 거다 하면서 나만 따라와라 이런 거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인가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꼰대였다. 꼰대는 바로 너!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 셔츠, 그리고 뭐 티 다 자유롭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고객분들이랑 같이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그냥 반바지만 아니면은 좀 복장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출근 복장은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험실 출입할 때는 긴 바지를 입는 걸 이제 권장합니다. 안전화를 꼭 신어야 되니까. 결국 안전화를 신는데 반바지를 입으면 배임 자상 같은 걸 충분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부서가 제일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되는지. 이거 사실 좀 어려운데요. 총무복지실, 재무실 다 본관 1층에 있고 본관 2층이 원장님이 계시는 원장실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기념 촬영도 많이 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 갖춰 입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는 좀 그렇고, 그래도 비즈니스 캐주얼, 그냥 면바지에 셔츠, 뭐 카라티, 아니면 좀 면티 입을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관 3, 4층 행정부서는 청바지를 또 입고 출근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입고 있는 게 편합니다, 사실. 이게 맨날 그 전투와 전투 옷처럼 입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다. 5만 점! 업무가 무지막지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몸을 갈아 넣으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정출연 연구직은 52시간제 적용이 안 돼요. 오늘도 눈이 모니터에 녹아내립니다. 창호는 눈이 잘 안 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 눈이 아니고 눈이 아이. 뭐 각종 행정 처리가 상당히 많아 기대했던 연구자의 생활과 상의할 수 있음. 야근 많이 하고 야근 안 하면 약간 눈치 보임. 야근이 기본값, 야근을 조장하는 분위기. 워라밸이 보장되는 회사라고 돼 있네요, 어떤 분은. 이 워라밸 최고 수준, 마음 먹으면 한 달 휴가도 가능할 듯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 휴가가 근데 실질적으로 안 되지 않나요? 휴가가 15개로 제한돼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아오. 그 연구원에 연차 저축제라는 게 있어요.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눈치를 볼 눈치는 안 보면 됩니다. 행정부서 기준에서는 한 달 휴가는 사실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제 업무에 그런 공백이 생기면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물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하면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주변 사람들의 좀 미안함을 좀 감수하고 써야 돼서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연구원 내 부서가 뭐 다양한 부서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의견이 좀 갈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닌지에 따라서 워라밸이 약간
결정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야간이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재무실 분들이 다 한 말이 결산 시즌 한 3개월은 매일 야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셨는데 야근을 해야 할 때는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적힌 부분은 연구직에 있는데 행정 업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적힌 걸로 보이는데 연구 업무가 연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구 내용을 기획하고 중간에 정리하고 마지막에 보고까지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일들을 같이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연구로 봐야 되는 일도 있어요. 이거를 서류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전부 다 행정 업무로 보면 사실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너무 미워하진 마시고요. 많다는 것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 실 같은 경우에는 조정한다 이 말 자체가 좀 안 와닿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연구나 아니면 행정 쪽에는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야근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휴가 쓴다. 눈치는 안 보면 됩니다. 단점, 식당 밥 맛이 아쉽다. 카페 등 편의시설이 한정적이라는 점. 회사 내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점심에 테니스도 칠 수 있음. 복지 포인트, 초청 강연, 월 교육료 등 교육과 관련된 복지를 많이 제공함. 처음 한국 정기연구원 들어와서 가장 잘 누리고 있는 복지. 이제 연구원 와서 결혼을 하고 지금 아이가 6살인데 계속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족의 워라밸의 완성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연구원의 가장 큰 복지는 기숙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교, 대학원, 전 회사, 그리고 지금까지 하면은 총 4번의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기숙사 중에서도 지금 연구원 기숙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넓고 또 6주에 한 번씩 화장실도 청소를 해주거든요. 저는 제일 좋은 복지가 생각했던 건 똑같이 기숙사인데 말씀하셨으니까 복지 포인트가 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복지 카드가 있는데 이제 근무 시간에 따라 조금 상이하지만 1년에 연간 약 165만 원 수준의 복지 카드가 복지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뭐 쇼핑이라던가 의료, 건강, 교육까지 뭐 여러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포인트가 지급이 된다는 게 저는 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지로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공짜로 사는 그런 기분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네, 맛이 없습니다. 가격이 이전에는 5,000원이었는데 최근에 6,000원으로 올랐는데 뭐 맛을 위해서 뭔가 올랐다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맛도 그대로니까. 저도 사실 막 식당 밥이 맛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 방어하는 너무 총복지 실편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걸 수 있지만 요즘 물가 너무 많이 올랐고 사실 연구원 특성상 저희가 의무 식수가 아니다 보니까 좀 식수 인원을 정확하게 자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식수 인원이 고르지 않다 보니까 식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총복지집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점은 있다.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래도 최근 동안에 제가 입사 후에 먹어본 것 중에는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올해 9년 차가 되는데 계속 맛있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식판에 먹으면 다 맛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문제점일 것 같아요. 급식소, 뭐 군대밥 이런 거 생각해보면 급식 대가님 면접 난이도, 경로, 경험, 결과 이런 것들인데 면접 난이도가 3.1점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봐요. 난이도 어떠셨어요? 1차 면접 같은 경우에 저는 10분 정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오라고 했었어요, 사전에. 해서 그에 대해서 질의응답과 자유 질문을 하는 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었고 엄청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근데 다만 제가 그 정기연구원하고 다른 사실 연구원을 또 그때 썼어가지고 그 연구원을 먼저 합격하고 여기를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매우 편한 상태로 와서 좀 쉬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면접 전에 시험을 쳤었어요. 전기공학 전공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믹셀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많이 못 적었었어요. 그렇게 처음에 시험 쳐놓고 최종 면접 갔을 때 그 당시 원장님께서 전기과인데 믹셀 방정식을 왜 이거밖에 못 썼냐고 그때 생각이 안 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살펴봤다. 지금 안다 하니까 얘기해봐라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불합격될 치명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끝까지 뭔가 실수가 있었더라도 계속 만회하면서 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직하려고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라고
질문하는데 전 회사도 좋지만 이 회사는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아서 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더 제 생각에는 올바른 대답이라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붙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최종 면접 때 당시 원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김병국 씨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상사가 시키는 거 위주로 하는 스타일인가요? 그래서 상사가 시키는 거 위주로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놀라는 거예요, 다들. 다들 그 스스로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라고 말을 했나 보죠, 대부분.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뭐 베이비붐 세대냐고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네, MZ 세대 아니고 그래서 회사에 뭐 그런 규정이나 정책이 다 있을 거고 상사가 지시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건데 내 마음대로 업무를 하다가 실수라도 나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위치인데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후에 내가 좀 더 능력이 되면 스스로 좀 더 찾아서 하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되 조금 이렇게 뒤로 포장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면접에서. 두 군데 합격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너가 왔으면 좋겠다. 네, 동료가 되라. 입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의심치 마시고 저희 정기 관련해서 각 직군마다 최고니까 그거를 믿고 오셔서 본인의 성량을 좀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직으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큰 기대는 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구원 특성상 행정직이 메인이 되기 힘들어요. 내가 원래 게임을 할 때도 메인 딜러가 아니라 약간 서포터 기질이 좀 있다.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누구든 오신다면 항상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너를 원해. 지원하고자 마음 먹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실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꿀이다. 요새 꿀이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다 뭐 업무, 근무 환경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연구원 최고. 우리 모두 캐리 가족 다들 화이팅! 화이팅!